지금까지 본 게 우리가 경영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경영에 활용하는 데이터 마이닝 관점에서, 응용하는 관점에서 봤는데, 그거 말고 기계학습 관점에서 좀 보는 게 있어요. 추가로 되어 있는 게.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분석 방법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스타트를 해서 어떻게 이제 노드를 정해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데이터 개수가 몇 개 이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이면 해서 이렇게 분석 기법들하고 목적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따라가서 선택할 수 있게 이런 지도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런 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큰 의미로 아까 전에 머신러닝을 하고 봤을 때 unsupervised learning, supervised learning 얘는 우리가 봤죠? 슈퍼바이즈 러닝은 정해져 있을 때 도산이냐 정상이냐를 구분해서 정해놓고 그거를 패턴을 찾아내는 거, 그거를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요. 언슈퍼바이즈드는 야,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모여봐 해서 2그룹, 3개, 4개 이렇게 모여지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어떤 패턴을 파악해내는 거. 그건데 강화학습이라는 거 있어요. 강화학습.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딥러닝 하는 게 강화학습. 그럼 강화학습이 뭐냐? 조금 이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바이즈 러닝은 아까 전에 말한 거를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정답이 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처럼 정해놓고 도산, 정상 이렇게 정해놓고 사기냐 정상이냐 정해놓고 움직이는 거. 언슈퍼바이즈는 그렇지 않은 거. 리인포스먼트라는 강화학습은 뭐냐면 보상을 주는 거예요. 많이 봤죠? 언제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파블로우 실험 알죠? 개한테 먹이를 주고 딸랑딸랑 해주면은 딸랑딸랑 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하면 어떤 보상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나중에는 저절로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한테 뭘 하냐면은 컴퓨터가 얘가 진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으면 상을 주는 거예요. 플러스 1점, 못하고 있으면 마이너스 1점 이렇게 해서 플러스로 계속 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바둑의 관점이죠. 뒀을 때 첫 수를 잘 두면은 플러스 1점. 얘를 그 다음에 어디를 뒀더니 더 잘 뒀다. 이겼다. 승리했다. 그러면 플러스 1점. 만약에 이렇게 뒀는데 나중에 졌다. 그러면 마이너스 1점. 이렇게 줘서 플러스로 갈 수 있도록 그 패턴을 계속 만들어 나가서 학습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겁니다. 어디까지 개발됐냐면 여러분들 게임 있죠? 게임하는 거. 게임하는 것도 컴퓨터가 게임을 해요. 게임에 고수가 나왔지. 절대 안 지는 게임. 그죠? 아직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거를 할 정도 수준은 아니래요. 아직은 간단한 거. 슈퍼마리오. 그 다음에 자동차 게임, 길 찾는 거 했을 때 가서 쿵 부딪히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가면은 거기를 벗어나게끔 이렇게 계속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가면 부딪히니까 마이너스 1점을 계속 주는 거죠. 부딪힐 때마다. 그러면 안 부딪히는 방향으로 이쪽에서 15도 틀어. 그럼 안 부딪혀. 그러면은 플러스 1점을 주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컴퓨터가 가다가 당연히 15도 틀겠죠. 그러면서 계속 플러스 점수를 주고 마이너스 점수를 주면서 방향성을 계속 인도해 주는 거를 여기서는 러닝이라 그러는 거야. 러닝. 러닝인데 어떤 규칙을 이미 우리가 정해놓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스스로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를 주면서 얘가 스스로 학습하면서 플러스를 유도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게 알파고예요. 알파고가 기보를 수십만 판을 계속 두면서 그 기보에서 승리한 길로만 인식할 수 있게끔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학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길을 자기가 수를 두는 거예요. 이기는 수로 계속.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강화학습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옛날은 아니고 몇 년 전에만 해도 딥러닝에서 딥을 강조했어요. 딥. 근데 지금은 러닝 쪽을 강조했다. 이런 그림이 있어서 이걸 잠깐 본 겁니다. 뭐냐면 초반에 딥러닝 분야에서 나올 때는 뭐가 있었냐면 사진이에요. 사진. 이제 딥러닝, 인공지능이 이렇게 붐을 일으킨 거는 뭐냐면 사진 인식하는 거에 인식률이죠. 여러분들 페이스북 보면은 사진 찍으면 나랑 같이 찍은 사진 이렇게 표시가 돼서 그 사람한테 연락이 가죠. 이 사람이 내 사진을 올렸습니다. 연락 가죠. 사진 인식하도록. 안 해봤어요? 페이스북 안 해?
페이스북 보면 얼굴 인식하는 사진 있죠.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딱 누르면 앞에 네모 박스가 있어요, 없어요? 막 사진 찍을 때 네모 박스 인식하죠. 그게 뭐냐면 얼굴 인식하는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사진 인식에 네모 박스에 막 부딪히면서 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사진 인식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얼굴을 인식하면 그 얼굴 인식하는 거에 따라서 패턴을 바꿔주고 하는 거를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기술에. 핸드폰 기술에. 그거를 학습을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내장해 놓은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학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학습을 한 패턴을 정해서 여기다 이미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걔가 작동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딥이라는 게 뭐냐면 딥러닝에서의 딥은 아까 전에 뉴런을 여러 층을 계속 깊게 만들어서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미지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사진을 보여주고 얘가 개예요, 고양이에요? 만들어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다음 주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불량률 판단할 때도 써요. 나중에 생산 공장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림 있을 때 거기에 그림이 제대로 잘 찍혀져 있는지 안 찍혀져 있는지 옛날에는 사람들이 눈으로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미지 검사를 해가지고 걔를 판단을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훨씬 더 빠르고 정확도가 높죠.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단순 작업하던 게 이제 지금은 다 인공지능 이런 걸로 다 바뀌면서 그걸 다 응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런 거고요. 지금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러닝의 개념으로 해서 딥마이닝 개념. 그래서 알파고가 나오면서 알파고가 승리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딥러닝이 딥이라는 개념은 사진인식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학습을 해서 뭐를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나가느냐. 이런 쪽으로 더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지는 거죠. 알파고 때문에 그래요. 알파고 때문에. 이쪽으로. 어려운 게 나왔네. 생전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그림이 나오죠. 뭐냐면 우리가 쓰는 아까 전에 인공신경망을 좀 더 복잡하게 층을 여러 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나누느냐? 기본 개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A라고 필기체로 이렇게 인식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지 인식하는 거 알죠? 이미지 그림이 있으면 걔를 픽셀로 쪼개가지고 네모 박스 하나에 색깔을 주는 거예요. 일단 흑백이면 흰색, 검은색이죠. 흰색이면 0, 검은색이면 1 이렇게 비트를 줘가지고 해석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자 왼쪽하고 오른쪽을 잘 보세요. 얘도 A고요. 얘를 조금 옆으로 이동했어요. A를 썼는데 A를 한 칸만 옆으로 조금 이동해요. 그러면 얘랑 다른 걸로 인식합니다. 컴퓨터는. 사람은 에이 비슷하네? 이렇게 인식하지만 컴퓨터는 0과 1의 조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얘랑 비슷한 걸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전혀 다른 걸로 인식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분석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분석하는 게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이미지 기술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할 때 많이 정확도가 높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거를 룰을 개발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지 인식률이 많이 높아지게 돼요. 지금은 뭐 거의 인식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얘를 필터라는 개념을 씁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 각각의 필터를 합니다. 필터라는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들 사진을 찍을 때 약간 뿌옇게 만들 수도 있고 보라색으로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사진 필터링을 하죠. 그 필터예요. 그래서 그 필터를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층을 여러 개 자꾸 둬서 특징을 뽑아내는 거예요. A를 무슨 얘기냐면은 A라는 거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A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 모양도 특징을 골라내는 거예요. 눈에 있어서의 눈의 여러 가지 특징들, 그 다음에 코의 특징, 입의 특징을 뽑아요. 전체의 그림을 보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는. 사람은 전체적인 이미지로 인식을 하는데 컴퓨터는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고 얘를 군데군데 쪼개서 이마, 눈, 코, 입 이런 걸 쪼개서 각 사람들의 특징을 뽑아내서 김태희다 그러면 김태희만의 특징들을 값을 매겨요. 그래서 김태희랑 값이 비슷한 사진이 올라오면 걔를 김태희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계속 층을 두고 필터링을 둬서 특징을 뽑아내서 만들어 나가는 이런 거를
딥러닝에서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해서 CNN이라고 나와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이게 사진 인식하는 어떤 알고리즘이에요. 얘를 이용을 해서 이제 공장에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그 화장 배웠죠? LG 생활에서 나온 화장 인식하는 기술이라든가 다양하게 이미지 인식하는 기술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는 개발을 해놓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뭘 쓰면 돼요? 이게 소프트웨어에 다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쓰면 돼요. 아, 이게 있네요. 여기다가 써봅시다. 끝. 개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역할은 이런 걸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룰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이런 기능이 있네? 갖다가 여기에 써봅시다. 제조업을 할 때 불량품 판단하는 데 써봅시다. 사진 인식하는 기술에다 써봅시다. 뭐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우리는 응용하는 거죠. 다음 주에 얘를 응용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한 제조업에서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유통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응용해서 쓰느냐. 자, 이런 겁니다. 아까 전에 봤던 대로 얘를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특징을 뽑아내서 인식하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넘어갑시다. 그래서 사진들, 여러 사진들을 다 뽑아서 특징들을 골라내서 그걸 점수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에 눈이 90점이고 그 다음에 코가 50점이고 뭐 입이 30점, 그럼 얘는 김태희. 그러면 비슷한 점수가 오면 이 사진은 김태희일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동영상도 마찬가지고요. 번역하는 것도 있어요. 번역하는 것도 단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어요.